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9월 17일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2017년 가을에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2017년 가을을 전후해서 한창 현재 집권층이 유행시켰던 말이 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 다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이 있었던 다스 자동차 그 카시트 업체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소유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스 베이다. 뭐 이런 다스 베이다. 지금도 그 다스를 가지고 진보 좌파 진영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스 베이다라는 유튜브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는 방송인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다스라는 것이 어떤 보수 정권 권력자의 큰 비리, 엄청난 금욕, 물욕 이런 상징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다스에 대해서. 자, 그런데 2019년 가을 지금 도대체 코링크는 누구 겁니까? 이런 말들이 시중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코링크. 조국 펀드의 운영사죠. 조국 펀드 운영사 코링크인데 그 코링크가 문재인 정권의 실세, 조국 장관,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름이 사실 좀 낯섭니다. 계속 이 법을 어긴, 법을 본인도 그렇고 본인 그 법무부 장관 부인은 지금 기소까지 돼 있는데 자꾸 법무부 장관 하니까 좀 어색합니다. 어쨌든 조국 부부의 차명 소유임이 지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링크 피이죠. 처음에는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이 물어보니까는 사모펀드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몰랐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정권사 직원이 권유했다. 자산 신탁을 한 정권사 직원이 권유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오촌 조카가 또 소개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또 코링크라는 회사 이름 이번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발뺌을 계속했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낳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거짓말을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정직하고 법을 잘 지켜야 될 법무장관이 이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 하나가 이 사모펀드 관련인데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하면 다른 의혹이 드러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거짓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이것이 정말 본인에게 치명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실제로 오촌 조카가 처음에는 코링크의 실소유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촌 조카도 그냥 대리인이에요. 조국 일가의 대리인입니다. 이 오촌 조카가 해외 도피하는 중에 투자사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모펀드 문제를 놓고 이 잘못하면 다 같이 죽는다. 또 조국 낙마한다. 이러면서 입을 맞춘 그런 정황까지 드러났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 코링크가 누구 거냐? 지금으로선 조국 일가 맞습니다. 일가 맞는데 이것이 더 번져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드러난 코링크 의혹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조국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고 나서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모펀드, 코링크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하고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을 하고 한 10억 원을 실제로 투자를 했죠.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10억을 투자할 때는 부인과 아들, 딸 이 세 사람 명의로 했는데 전체 이 코링크에 투자한 인물이 6명인데 나머지 3명도 부인의 남동생 그러니까는 처남 그리고 처남의 자녀 이렇게 그러니까 6명이 전부 다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펀드죠. 더 정확히 말하면 가장인 조국 펀드죠.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제일 초기에 이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제가 해석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이거 상속세 정도 피하기 위해서 자녀들 이름으로 이 거래들어서 펀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익금을 자녀들에게 주는 형식으로 상속세 피하기 위한 편법 정도 아니겠느냐
그렇게 다들 분석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실체가 드러나면서 언론 취재나 검찰 수사에 의해서 실체가 드러나면서 조국 펀드, 또 조국 게이터, 조국 의혹의 몸통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조국 일가가 단순히 이 사모펀드의 코링크에 투자만 한 것이 아니고 코링크를 설립을 하고 또 코링크 운영에도 일가가 다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죠. 그러니까 인척들에게 돈을 빌려줘서 또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만들어서 막 분산을 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물주, 돈주죠. 돈을 다 나눠준 이 차명으로 또 그것을 그 소유권을 사도록 한 정경심 씨,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이 운영 전반에 다 개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링크가 운영하는 블루펀드 그 자금이 있었죠. 그 자금도 모두 조국 일가, 조국 부부의 돈이었습니다. 돈이었고 정경심 씨는 이 펀드 투자사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돈까지 받아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본인이 무슨 뭐 영어 무슨 교재 자문료로 받아갔다, 1,400만 원 받아갔다 했는데 아니 그쪽에서 투자사에서는 그게 아니고 이 투자에 대한 분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운영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투자했는지 몰라야 됩니다. 야,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는 정경심 씨가 조국 일가가 펀드를 만들고 투자하고 운영하고 특히나 강극공사 투자사가 강극공사 대량으로 수주하고 또 거기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지하철, 서울 지하철 와이파이 사업권 또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권까지 따내고 결국은 감당이 안 돼서 나중에 이것이 취소가 되고 또 다시 소송 걸고 했지만 어쨌든 그 사건을 다 따냈습니다. 그 사건 다 따내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자본시장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겁니다. 이 투자자와 운영자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 같으면 이거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또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이 실정법을 위반한 그런 혐의가 또 새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링크의 진짜 주인이 조국 부부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세간에 한간에 놔두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는 조국 펀드가 이렇게 강극공사를 막 따내고 또 뭐 와이파이 사업권 따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권력형 비리가 있고 정권 차원에서 아주 뭐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권력이 개입을 했다면은 이것은 조국 펀드가 코링크가 조국의 것이냐를 넘어서 정권의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정권을 제가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권력형 비리로 만들어진 펀드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특히나 이게 문재인 정부 역점 사업, 2차 전지 같은 그런 역점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또 실제로 그 공사를 따내고 그 강급 수주를 다 따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정권 차원의 권력형 비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죠. 유추가 가능하고 또 지금 조국 장관을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투쟁이 일어나고 있죠. 야권에서 뭐 한교안 한국당 대표 삭발했고 이현주 무소속 의원도 삭발했고 오늘은 또 김문수 경기도지사 삭발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당협위원장인 강효상 의원 대구에서 또 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삭발들이 지금은 당장은 조국 퇴진을 구호로 외칩니다. 그렇지만 아마 코링크가 조국 펀드를 넘어서 정권의 펀드로 확인이 되거나 정권의 게이터로 비하가 될 경우 조국 퇴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면은
이것이 한간에 놔두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상당히 구체성을 띠고 있습니다. 제가 아직은 확인이 되지 않아서 저도 뭐 열심히 취재 중이지만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에서는 없다고 자랑 삼아 이야기했던 권력형 비리가 지금 한껏 불씩 껍질을 벗겨나가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